네. 자, 오늘은 55페이지요. 예, 법률행위의 해석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의미는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이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정하지를 않았다고. 법률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해석이라 말해요. 개념은 가볍게 보시고, 그럼 이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무엇의 해석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의사표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그럼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표의자 그리고 을이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표시를 직역한다면 갑이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갑의 의사를 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표시된 것은 알 수 있지만 갑의 생각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 있고 표시를 중시하는 해석이 있어요. 의사는 누구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이고 표의자예요. 그럼 표시는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다? 상대방이요. 의사를 중시하는 것은 표의자의 시각, 표시를 중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각. 자, 그렇다면 이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가? 해석의 방법입니다. 해석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이요.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하는 자, 즉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럼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와 표시 중 무엇을 중시하는 것이다? 예,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에요. 자, 규범적 해석은 이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예, 표시를 중시해요. 이와 같이 의사 표시를 해석할 때에는 제1차적으로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즉 의사를 중시하는 자연적 해석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즉 표시를 중시하는 규범적 해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제1차적입니다. 그럼 보충적 해석이란 이야기는 제2차적인 해석이에요. 용어 그대로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다? 보충적 해석이에요. 자, 이 말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간극이란 틈을 말합니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일정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를 않아버렸어. 그런 틈이 있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이 틈 간극을 메우는 보충하는 해석이 무엇이다? 보충적 해석이요. 그럼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없다면 보충적 해석은 필요 없다는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자, 이 중에 1, 2월 달에 기억하실 것은 이 자연적 해석의 한 방법으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란 의사 표시의 표시를 말해요. 잘못대로 자입니다. 표시는 의사 표시할 때 표시고 무해는 없을 무자의 해롤 해자입니다. 그럼 직역한다면 의사 표시의 표시를 잘못대로 자, 잘못해도 표의자에게 해롤 해자, 없을 무자, 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의사 표시를 잘못해도 표의자에게 해가 없다는 원칙을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예. 이 오표시 무예의 원칙을 시험 문제화하면 사례형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때 출제되는 사례는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집원을 착오하였다. 또는 집원을 착각하였다. 또는 집원을 잘못 기지하였다. 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 중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1, 2월 달은 가장 기본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100번지, 101번지 두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토지를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현장을 둘러보고 100번지를 사고 팔기로 의사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집원을 차고 해버렸어. 집원을 착각해버렸다고. 100번지를 101번지로 집원을 차고 착각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번지를 매매한다고 표시해버렸다고. 101번지요. 그럼 이 표시는 잘못된 표시예요. 그럼 이 자연적 해석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시하는 해석이다?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에요. 표시가 잘못돼도 오표시 표의자에게 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100번지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표시를 잘못해도 표의자에게 해는 없기 때문에 101번지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100번지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101번지는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을 한번 보시고 3월달부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꼬리를 달아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월은 여기까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대해서 가장 기본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3월달에 확인하고 57페이지 아래쪽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란 말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순서를 말해요. 어떤 순서로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는 순서는 목사 임신입니다. 목사님이 임신을 했대요. 그냥 썰렁하게 기억하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이 뭔지, 사가 뭔지, 임이 뭔지, 신이 뭔지는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성립 요건은 3가지만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이란 말과 내용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념 참고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목적, 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해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 당사자가 기도란 말은 의도란 말입니다.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가장 먼저 밝혀요. 다시 목사 임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로 해석한다고. 내용과 목적은 같을 말,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해석이기 때문에, 즉 내용, 목적을 밝히는 게 가장 먼저예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가장 먼저 밝히고, 만약 목적이 밝혀졌다면 해석은 끝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해석해도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럼 다음에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 있다면 해석 종결이에요.
그 사실인 관습이 없을 때 다음에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고? 임의법규요. 임의법규가 있다면 해석 끝이에요. 그런데 임의법규조차도 없다고 법관이 재판을 회피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교재에 1, 2, 3, 4로 타이틀 나와 있죠. 타이틀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혹 출제하면 이 두 가지를 출제한다고. 간혹 지문에 등장하면 이걸 뒤집는다고요. 사실인 관습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관습법이란 게 있어요. 잘 몰라도 됩니다. 용어 자체가 관습법은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이라고. 관습법은 참고로 사실인 관습은 일정 지역의 사회 관행에 불과해요. 이건 관행에 불과하고 관습법은 법입니다. 법. 판례가 인정하는 법이에요. 법. 그럼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은 하나의 관행에 불과하지 법이 아닌데도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법보다 먼저 해석한다고. 무슨 법보다? 임의법규보다. 해석 순서를 이 두 개를 뒤집기를 자주 한다고. 지문에 등장하면.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목사, 임신 이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임의법규는 법률 규정이지만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임의법규보다는 무엇을 먼저 밝히는 것이다? 사실인 관습을.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타이틀만 필요하고 아래쪽 4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확정하는 것은 지금 1, 2월은 어렵습니다. 3, 4월 달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요. 의사표시입니다. 예,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만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지, 의사표시가 정상적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즉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다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때 비정상적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 것은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에요.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은 의사표시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때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현행민법은 4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 비진이 의사표시, 더 줄여 비진이 표시요.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줄여 통정 허위 표시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현행민법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이 4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야. 근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분류하지 않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하는 이유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인데 정상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사를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거나 강제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나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공통점을 갖고 있는 3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착오하고 있다. 그럼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통정으로 구별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대표적인 차이점이 통정이 있다면 통정허위 표시, 통정이 없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입문과정에 한번 했기 때문에 먼저 했는데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자 합니다. 자, 107조를 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 뿐입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이 자기 재산을 을에게 공짜로 무상으로 정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의사표시를 하는 자 갑의 진이는 자 3월 달에 진이가
의사의 일종이라고 배울 거예요.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묻지는 않지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번 3월 달에 분석해 드릴 겁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때 진이란 것이 의사의 일종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 갑의 진이 의사는 정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표시하기를 정여하겠다고 표시를 해버렸다고. 왜 했지?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조금 이따 묻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왜 했지에 너무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의자 갑은 정리할 의사는 없지만 정여하겠다고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정여는 제가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 이 정여계약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해요. 이 중에 2개만 시험의 논점이 될 뿐이지 4개를 전부 다 기억할 가치 없습니다. 그냥 기초과정이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 뿐이에요. 나중에는 2개만 강조할 거예요. 자, 이 정여계약이란 법률행위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해도 의사표시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이게 정답이 되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의사표시를 설명드렸다고. 의사표시란 직역한다면 의사, 사람의 생각, 표시 외부로 나타내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이 전부 의사표시는 아니다. 지난주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했었잖아요. 일정한 법률 효과, 즉 일정한 권리 변동이란 결과, 즉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일정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은 의사표시지만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내도 권리 변동이란 결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표시한 것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갑이 을에게 명백한 농담을 했다면 법률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게 연극 배우의 대사라면 이 법률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러므로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 배우의 대사와 같은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흔함이 없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건 시험 지문에 등장해요. 세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갑이란 표의자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복습하고 있어 지금. 좌측이요. 이 2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4번째 요건,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지 하는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동기나 이유를 고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요건 하, 이 법률행위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해요. 그럼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10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제1항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누구를 중심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상대방이요. 107조 제1항 본문, 즉 원칙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제1항이 1, 2월 기초과정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그랬어요. 3, 4월 달에 관계된 판례를 살을 입힐 거예요. 그럼 알았다는 이야기는 알았거나 악이요.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 무과실. 나라는 말은 또는이에요. 그럼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요. 이런 거 계속 설명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11, 12 입문 과정의 동영상을 빨리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선의, 악이요. 법률행위를 할 때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법률행위한 것이 무엇이고 선이요. 알고 법률행위한 것이 무엇이다? 악이요. 근데 선의는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없을 무자 무과실과 있을 유자 유과실이요. 그런데 있을 유자는 생략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눈으로 확인할 것이 무과실이 선이란 건 다 아세요. 과실이 무엇의 일종이란 걸 알아야 돼. 선의의 일종이에요. 과실은 몰랐는데 일종의 부주의를 말해. 아니 불자요. 그럼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모르는 게 무엇이다? 과실이요. 과실이 없다는 말은 몰랐는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알 수 없어서 모르는 게 무엇이다? 무과실이요. 방금 말했던 건 이런 표현 때문에 설명한 것이지 그런 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말은 악이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몰랐다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이에요. 나는 또는이에요. 그럼 이 107조 제1항 단서를 반대 해석한다면 결국 법 조문에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유효가 될 것인가? 악의의 반대말은 선의.
과실의 반대말은 무과실이요. 또는의 반대말은 미시라고. 이건 and고 이건 or고.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다면 유효가 된다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알아도 무효고 선이라 할지라도 과실이라면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를 10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107조 제1항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법률 효과는 악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선이라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면 무엇으로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요.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입문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해요. 그럼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다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이전되죠. 예, 그 말이에요. 근데 유효한 경우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이걸로 물어본다고. 주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아도 무효, 과실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됐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효라면, 지금 무효란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상대방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화로 하여 제3자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가 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부정한다는 말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예.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왜? 이 병이란 제3자가 바라볼 때 을과 이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 등기부를 조사 확인하고 거래했는데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이 나서고 있다고요. 법률이 일정한 경우 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 법률상 제3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 아닙니다. 법률상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에는 8개가 있어요. 이 8개를 3월부터 설명을 할 것인데 5, 6월이 지날 때까지는 머릿속에 좀 담게 됩니다. 예. 오늘은 4개를 할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다 두고 있어. 되겠습니까? 예. 예, 107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이런 규정을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라 말해요. 이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무효는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 딱 정해진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 여기서 대항이란 말과 주장이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주장이란 말을 법률 규정이 대항이라 표현하고 있다고. 제3자가 무엇이라면 선이라면 을명의로 등기된 것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 등기됐다는 것을 모르고 거리한 제3자라면 선이라면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제3자가 선이라면 무효를 주장, 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무효가 무엇처럼 유효처럼 취급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선의라고 되어 있지 무과실이란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선의이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법률상 보호가 되는 것이다. 과실이라도. 그 말이 무과실은 요건일까요? 아닐까요?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라 해도 법률상 보호가 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예, 2달 전에 했지만. 자, 여기까지가 1, 2월 달이고 예습을 하나 해볼게요. 도대체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판례를 맛을 하나 보자고요. 진위는 참진자 뜻 이자예요. 그럼 풀면 진정한 의사란 말이라고. 나중에 빠르면 3, 4월, 늦으면 5, 6월 달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한번 분석해 드릴 거거든. 의사 중에 진위가 있어. 원래 진위는 참진자 뜻이자
진정한 의사의 준말이 맞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만큼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랍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만큼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란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설명드립니다. 이런 명칭으로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예, 부산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은. 과거에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 있었어요. 특정인을 비난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저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1980년도에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자가 있어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스스로 대통령이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최근에 그 부인이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미친 것도 아니고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 같은 자가 또다시 총칼을 들고 나올까 봐 돈으로 전부 자물쇠를 채운다고, 관리를 한다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벌들로부터 정치 헌금하라 강요를 해요. 재벌들도 그동안에 정경유착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헌금하면 불이익이 없거든.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근데 부산의 국제그룹에 양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시골인데도 서울에서 보면 재개서열 한 5위쯤 됐대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지방에는. 이분이 모이래도 가지도 않고 마지못해 정치 헌금할 때도 쥐꼬리만큼 해버렸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입니다. 괘씸죄에 걸렸다고. 그래서 손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합수부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재벌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형식을 취한다고 합수부로 끌고 와서 공갈 협박을 해요. 정치 헌금하는 형식으로 전 재산을 기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기 광주 가서는 몇십만도 죽일 각오로 설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포심이 생겼어. 시키는 대로 안 하다가는 뒤지겠네 하는 공포심이 들어 그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여하겠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전 재산을 정치 헌금화해서 기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문민정부가 태동이 되고 이 양반이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합니다.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첫째 주장한 것이 반사의 질서행위를 주장했어요.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합수부에 끌려가서 공갈 협박을 당하고 즉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라고 주장했다가 패소해요. 그 당시에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지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 살아계시면 제가 고문 한번 해보고 싶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주장한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했어요. 합수부에 끌려가서 공갈 협박을 당하고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정여하겠다라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진위가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다. 재산 돌려달라 주장했다가 나온 판례예요. 원래 진위는 진정한 의사를 말하는 게 맞지만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문을 당했던 말았던 살기 위해서 정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정여해야지 하는 특정한 의사표시, 그 생각이 진이다. 진위로 정여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대법관이 살아계시면 고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예. 세 번째 주장한 것이 무시무시한 합수부에 끌려가서 공갈 협박 당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절대적 강박이다. 무효를 주장했다가 패소당합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지. 그 대법관도 고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부 다 가졌습니다. 저승에서 편하게 사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주장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라 공갈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탈당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의 질서행위도 아니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니고 절대적 강박도 아니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 이후 국가고시에서 민법 시험을 치면 이 관계된 판례들은 매해 물어봐요. 그래서 판례를 설명할 때는 결론을 강렬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예, 이해 좀 하시라고요. 거기서 나온 판례라. 진위는 참진자 어디자 원래는 진정한 의사의 준말이지만 백실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만큼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줄여서 진위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무엇이다? 진이다. 이게 독특한 판례예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3, 4월 달에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70페이지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오른쪽 71페이지 요건의 양가로 1번 진이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판례 적어놨죠. 예, 그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그럼 1, 2월은 여기까지고 잠시 쉬다가 75페이지 허위 표시를 설명합니다. 근데 칠판을 지울 것이기 때문에 지우기 전에 용어를 한번 보면 75페이지의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위 표시라고. 시험에 쓰는 용어는 아닌데 비진위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라 말해. 표의자가 상대방 을과 통정하지 않고 혼자서 허위 표시하는 게 무엇이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 말해요. 그건 강의할 때 쓰는 용어에 불과하지 시험에 쓰는 용어는 아니다. 그럼 강학상 허위 표시는 두 개가 있어.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이 있다면 무엇이고 통정 허위 표시고 통정이 없다면 무엇이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허위 표시는 둘로 나눌 수 있지만 단독 허위 표시는 시험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그냥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면 허위 표시 앞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어? 통정이.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를 생략해서 시험에는 그냥 무엇이라 말한다? 허위 표시요. 그래서 우리 교재 타이틀이 통정 허위 표시를 그냥 허위 표시라 돼 있죠. 예. 그리고 지울 것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건이 같아요. 의사 표시 존재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하고 의사 표시의 불일치는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왜 통정 허위 표시했는지 동기나 이유는 따지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 것이나 예시에 불과해. 그럼 이 네 가지는 똑같다고. 두 가지는. 차이점은 거기다 통정까지 있다면 무엇이고 통정 허위 표시고 통정이 없다면 무엇이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그래서 이 둘은
통정으로 구별한다고.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해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잠시 쉬다가 통정 허위 표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